지난달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야산에 버려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딸을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한 아버지 고 씨는 딸이 죽은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실종 신고가 접수된 고준희 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경찰은 고양이 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이곳 야산에서 밤새도록 수색 작업을 벌인 뒤 고양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11시 반부터 수색을 실시했고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사는 고 씨가 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딸을 버렸다고 자백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올해 초 고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가 함께 군산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이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 발견 현장에 있던 고 씨는 딸이 죽은 이유와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딸을 고의로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희 양의 시신을 찾았기 때문에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살인이나 과실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준희 양의 시신은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는데요. 현재 경찰은 친아버지인 고 씨를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곽순규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희 양의 부친이 경찰서로 압송돼 구치장에 입감됐는데요. 경찰이 앞으로 고 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사실 경찰이 처음부터 아버지 고 씨를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준희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8일. 당시 아버지 고 씨는 양어머니 이모 씨와 함께 경찰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준희 양을 외할머니인 김모 씨가 맡아 길러왔는데 지난달 18일 김 씨가 준희 양을 혼자 놔두고 집을 비운 사이 준희 양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처음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실종 사건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 등을 한 달 넘게 모두 분석해봐도 준희 양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의심했는데요. 특히 가족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실종 신고가 20일 이상 늦었다는 점에 주목.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 가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고 씨와 양어머니 이 씨, 외할머니 김 씨의 집과 차량을 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얻은 증거 등을 토대로 고 씨를 압박해 결국 오늘 새벽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준희 양의 시신은 찾았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진실은 많습니다. 경찰은 일단 준희 양이 숨진 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시신 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고 씨 외에 공모자가 더 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합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원칙대로 풀어가면서 다른 측면에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예상 이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절차와 내용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 약속이었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합의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정상적인 외교관계 회복의 필요성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문제는 진실과 원칙대로 풀어가면서도 다른 측면에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가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이나 파기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 정상 간 통화 계획이 없고 아베 총리의 올림픽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해 당분간 한일 관계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절차를 무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중단 명분도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통일부 혁신위원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틀 전인 2월 8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이미 홍영표 통일부 장관에게 철수를 통보했는데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지시 문서를 남긴다는 조항도 무시됐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노동당에 넘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발표는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탈북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 정보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그러나 청와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개입 등 정책 결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 밖에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공개한 중국 내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대북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나 범죄 등의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게 커질 경우에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제에 따라 투자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투자자의 거래 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작전 세력은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범죄나 투기 확산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폐쇄 의견까지도 오늘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당국도 내년 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세탁 차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5%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지난 13일 울산시청에 도둑이 들어 공공기관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는데 전국의 관공서와 사무실만을 노린 전문 절도범이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공사장 입구를 서성이다 엉거주춤 엎드린 자세로 출입문을 통과해 사라집니다. 같은 날 새벽 울산시청 4층 교통정책과와 2층 토지정보과 사무실에서는 현금 181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있는 데만 딱 들었으니까는 있는 데만 통장 얻어야 된다고 그거 모르고 내려놨는 말이지.
CCTV에 덜미가 잡힌 남성은 통종범죄로 지난해 출소한 57살 정모 씨로 외벽 철 구조물을 타고 청사에 침입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 후 공사장 출입 문틈 사이로 빠져나갔고 현재는 이렇게 차단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울산과 양산, 경주 등의 관공서를 돌며 13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드론, 외장 하드 등 공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도 훔쳐 팔았습니다. 근거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및 각종 건물에 마구장비로 침입해 돈이 될 만한 현금이나 물품들을 절취한 것입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애플사가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이 국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국내법 위반이라고 말했고 하루에만 2,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미국 애플사가 3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 6. 배터리가 40% 남았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꺼집니다. 화면에 앱을 눌러도 1분 넘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실행이 그냥 안 돼요. 좀 느려요.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 휴대폰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한 법무법인에만 2,000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동참 인원이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기만해서 이런 정책을 2016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폰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용자들에게 부작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2017년도 증시가 폐장하면서 오늘 하루 주식시장은 휴장하고 새해 첫 거래는 내년 1월 2일,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올해 코스피는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연초 대비 26% 급등하며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오늘 하루 휴장하고 마찬가지로 내년 1월 2일 1시간 늦게 문을 엽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경찰이 오늘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까지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크레인의 지지 기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크레인 장비 자체에 결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크레인 운전기사 41살 강모 씨를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공사 관계자 등도 불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합니다. 어제 오전 사고는 건물 폐기물 더미 위에서 크레인이 굴착기를 들어올리다 발생했습니다. 70톤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꺾이면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버스를 덮쳤고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쾅 하고 그 가루 막 떨어지고 천장에서 막 이래서 죽는구나 느꼈죠. 앞으로 달려가고 뒤에서는 악소리가 나고.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이어 어제 사고까지 이달 들어서만 5명이 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그제부터 전국 500개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일제 점검에 나섰지만 이동식 크레인 차량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건물주가 구속됐지만 원인 규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합동조사단의 마지막 현장 감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왜 피해가 커졌는지, 또 여성들은 왜 일찍 대피하지 못했는지, 당시 여성 사우나에서 일을 했던 새 신사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로도 수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거기 세신인데 2층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갖고 나 혼자 막 사이렌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놔두고 나왔어. 나는 살아나왔어. 경찰은 이 새 신사가 비상구 위치를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여탕으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건물주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경찰은 왜 대피가 늦어졌는지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저희는 답답한데 돌아오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 화재 신고 30분 전에 불이 한 번 났었고 이를 진화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오늘 현장에서 마지막 감식 작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추가 단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모 전 다스 총무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다스에서 근무한 최동영 전 경리팀장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최 전 팀장은 검찰에서 비자금 관련 질문과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질문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이 다스 전 현직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3,600여 대가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모두 7종류의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행 단체 관광에 대해 재중단 조치 논란이 있었던 중국 베이징시가 다시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광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베이징시 관광당국인 베이징 여유국이 어제 오전 주요 여행사 10곳을 소집해 한국행 단체 관광 정상화 방침을 구두로 지시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집된 여행사 대부분은 대형 여행사들로 한국 관광을 주로 취급하는 국영, 민영 여행사들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선박과 전세기 취항 금지, 온라인 모객 금지, 롯데 관련 업체 이용 금지 등 기존의 3가지 금지 항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번 지시는 한국행 단체 관광 신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베이징 지역에서는 지난 22일 한 여행사의 단체 관광 신청이 여유국으로부터 거부되면서 단체 관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베이징 지역의 한국 단체 관광이 정상화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중단될 걸로 예상됐던 산둥 지역의 단체 관광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광나림입니다. 위안부 이면 합의가 알려지면서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위안부합의 파기하라! 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상이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하루 종일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적극
특히 위안부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담기지 않았다며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안합니다 이런 한마디도 없었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미안하다 이렇게 끝나니까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나 합의 파기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